페이지.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체계지구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부로 이송해서 공표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 국민의힘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합심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본회의는 통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4.15 총선 직후 7월 17일 날 제안했고, 다른 하나는 2022년 12월 12일 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회부일은 2023년 11월 20일, 입법 예고도 똑같이 2023년 11월 20일서부터 12월 4일까지. 근데 왜 하필이면은 총선 전에 이 입법 예고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종북 남로당 세력, 저는 대한민국을 현재 북한을 추종하는 남로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와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선거, 그 다음에 정치, 이 모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데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언론과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지금 특히 자유민체제 수호 정당이라는 이 국민의힘은요, 5.18 문제, 세월호 문제, 부정선거 문제, 위험물질 문제,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여순반란, 이거는 아예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도 이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저희들은 이 남로당 세력이다. 즉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세력들의 자녀들이 현재 그 피를 물려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남로당 세력을, 남로당 주의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남로당 주의부의 실명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북 남로당 세력의 적화 공작 계획대로 진행 중.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이 연출하는 국민 기만 목적의 거대한 심리전 사기극입니다. 5.18, 4.3, 여순반란, 김대중 노무현 정신 개선, 부정선거, 그 다음에 위험물질 등의 노선을 같이 하면서 한 통속 같은 편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좌우 진영 간 극한 대립 조장, 재탕, 삼탕, 이재명 곰탕쇼 등과 말도 되지 않는 주요 사건 발생으로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면서 일차적인 목적인 개헌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2주기 전날 개봉한 서울의 봄. 이 서울의 봄 상영의 목적은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를 하기 위한 5.18 헌법 수록 개헌 선전선동의 목적이 크다 하겠습니다. 뒤에 서울의 봄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종북 남로당 세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최면 정도에 따라, 제가 아까 기만 심리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체면, 마약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따라서 이들은 이재명도 구속할 수 있고 문재인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목적, 대한민국 적화, 대한민국 북한 독재 살인 연방제가 된다는 전자에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혼란스럽고 혼돈의 이 경랑의 세월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혼돈 속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자, 그 끝은 어디냐?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북한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북한 독재 살인 연방제로 가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끝은, 근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윤석열이가 현재 한미동맹도 잘하고 있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정원장도, 그 다음에 현재 감사원장도 우리 쪽 사람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들이,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미국과도 관계 좋지만 왜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서구 구청장 선거조차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느냐,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다 뭉쳐서 막아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뭉칠 것입니까?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기 탄핵에 대해도 그거 뭐 이미 진행한 일인데 뭐 또 재론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4.3이나 여순반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체제를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윤석열을 나 지지합니다. 이렇게 들려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한번 시간 내시면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내년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정리가 안 되면은 대한민국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4.3이나 여순반란, 더구나 5.18을 헌법에 두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조용할 때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휴전하고 말았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내려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도 차악이니 그 차악에 대비하자, 준비하자는 것이 우리 국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대에 올라와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까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어떤 누구도 올라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 국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기 어떤 누구가 올라와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깐다 하더라도, 또 여기 올라와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냥 의연하게 모든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듣다가 에이 나 가야 돼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앉아있어. 그래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국본 안 입고. 거기는 말이야 윤석열을 무작가 이 윤석열을 까는 데서 내가 지금 앉을 수 있겠어? 내가 그래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정보를, 이 데이터를 귀로 입력하셔가지고 그 판단은 이 뇌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할 때의 기준은 모든 거는 그럴 것이다, 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팩트에 입각한, 진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위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우파로 위장한 뿌락지 및 기회주의 세력은 자유우파 국민에게 정권 교체라는 착각의 환상을 세뇌하면서 윤석열에게 목을 매도록 자유, 보수, 태극기, 미국,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선전선동의 기만 심리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수, 우파, 자유, 그 다음에 태극기, 그러면서 자기 몸에다가 완전히 덕수덕지 자유우파에 그걸 다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평고속도로, 김건희의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그리고 술통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엑스포 그 치욕,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새만금 잼버리 그것도 치욕 등등 이것을 다 덧씌워요. 그리고 가계부채, 그 다음에 경제가 심각하게 막아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상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포나 뭐 새만금 이런 것들은 제가 나타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났지만 진짜 그 원인은 대한민국 이적 세력, 문재인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대정을 탄압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북한이 그냥 낼름 잡아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재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고 이 문재인의 똥창에 다 따이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은 보수, 태극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죠. 지금 이것도 저희들 판단입니다. 고도의 심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패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대준 씨 사망 전에는 이대준 씨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 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월복으로 몰아가면서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1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해찬이가 180석을 먹느냐 관건이다. 그러니까 일당 뺏길 것 같지 않다. 수도권에서 70석만 먹어도 154석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찬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은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20년 그 다음에 50년 집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해찬은 G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세님.
네 번째,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이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인 사건이 아닌가. 모든 이 내용들을 뒤집어 보면요, 유동규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군데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8일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7표지입니다. 이것은요,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다. 선관위 부정선거 저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면 안 된다 라고 대국민 발표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중대 발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때리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뿐만 아니라 방송기자가 다 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가 다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요,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라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판세 6군데 이겼다고, 아주 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 얘기 맞죠? 이러면요, 나라 바로 서요. 선거만 바로 서면요, 이 나라 정말 바로 섭니다. 나라만 바로 서면요, 여러분들의 국민소득 지금 3만 불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정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일어나가면은 앞으로 길면 10년, 짧으면 60년 이내 10만 불 갑니다. 10만 불.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새만원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당시에 아침 9시가 되면요, 이 도로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식기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모두 다 열심히 공장 가서, 사업장 가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근데 이 한강의 기적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그동안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이들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들은 파묘를 해야 돼. 파묘를 전부 다 무덤에서 다 파묘해가지고 다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모두 다 그 죄를 다 알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의 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7페이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 강정혜 이분이 후보자로 나왔는데요. 이분은 홍범도 장군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비론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독립유공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고, 그리고 4.19 의거를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우리 조영환 대표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힘찬 한국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국가보안부 장관 내정된 여자의 정체는 김원봉과 같이 활동한 뭐뭐의 후손이다. 공산당 홍범도는 독립유공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했지만 흠결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부가 김일성도 독립유공자로 만들 것 같다. 이런 여자를 국가보안부에 내정한 문성열의 정체는 총선을 앞두고 문성열이가 보수를 불태우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서울의 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서울의 봄 관람 후기는 각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11페이지 조영환 대표의 페북에서 이제 저희 봤습니다. 서울 송내초등학교의 송내통신을 보면 2023년 책가방 없는 날을 한다면서 6학년 수업을 빼고 서울의 봄을 보러 가는데 중요한 건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총력적으로 종북 좌익 세력들이 서울의 봄을 모두 다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봄이 500만 명을 넘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왜 서울의 봄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론은요, 첫 번째 하나는 총선입니다. 또 하나는 개헌입니다. 개헌, 총선과 개헌입니다. 총력으로 12.12와 5.18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여 세뇌시키고 있다. 전교조를 몰아내지 않고서 이 나라 교육은 희망이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수호할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빨갱이들이 12.12를 쿠데타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겐 북극혁명이다. 서울의 봄, 여러분들 SNS상에서 또는 유튜브상에서 여러분들 댓글을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두환 대통령 장지가 파주 장단리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파주 시민단체 또는 이 파주시 그 국회의원 등등 저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해구록에서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고지에 백골이라도 남아 토민의 날을 맞고 싶다며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현재 반대한 미국 세력들은요, 전두환 대통령을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사태, 6월 진압 등으로 구속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했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수감 2년 만에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었습니다. 또한 노태우에 의하여 1988년 11월 23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약 2년간 백담사에 유배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12.12를 얘기하기 전에 12.6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12.6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며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은 자유대한민국,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체제라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건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반을 다 만드셨던 분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국에 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방비에 투자할 돈을 경제에 투자하게끔 한미동맹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요, 당시에 4.19 의거죠. 의거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북에서 일으킨 하나의 폭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모든 정황을 보면요, 이 3.15 부정선거의 이 김주일 학생인가요? 이게 눈에 최루탄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발견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자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3.15와 4.15 그 상황을 5.16 혁명이 정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됐습니다. 김일성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6.25 때 서울에서 3일 머무른 것을 갖다가 후회하고, 두 번째 4.19 때 남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 5.18 때 남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16 혁명은 구구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영부인까지도 북의 총탄에 돌아가시고, 본인도 사실은 그 뒤에는 저쪽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모든 사건들이. 그랬을 때 이 16 사건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한강의 이적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서울 올림픽도 처음에 스타트하신 분이 요추계획을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급성장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이나 전 세계의 지도자, 많은 전 세계의 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재규의 한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국정원 직원들을 전부 다 준비시켜놓고, 그리고 바로 안가입을 하다가 김정석 국정원 중앙정부 2차장, 그 다음에 정승화를 그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 11.6 전에 분마 사태가 있었죠. 분마 사태 전에 YH 사건이 있었죠. 이 모든 사건들 쫙 보면요, 11.6, 12.12, 4.6 사태, 5.18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이것은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 그러면 12.12가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적화 위기의 상황을, 이 나라를 구한 게 12.12입니다. 그 12.12를 국가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저들은 서울의 봄에다가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역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왜곡이고 사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저 영화는 김일성 측에서, 북한 측에서 방영한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알렸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